일상을 잠깐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제목은 그 아프리카 TV 이 프릭시아 끊김 현상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 제목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송 시간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개인 사정으로 옮겼습니다. 일요일이 조금 더 제가 덜 부담을 느낀다. 예전에는 이제 시청자,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위주로, 이제 이웃분들 위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 제가 체력이 많이 후달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날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변동사항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제가 방송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입장, 그렇지, 정책 입장 이런 거 있지만은 저는 좌익파쇼든 우익파쇼든 손님이면 다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좌익파쇼 그 개딸 애들이 왔는데 거의 남자 놈들이 개딸들이니까 다 40, 50대죠. 늙다리들이 와가지고 온 건 좋아. 근데 한 놈이 완전 진상짓을 한 거예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왕창. 그래가지고 어디서 온갖 그 이상한 뭘 밟았나봐. 그래가지고 똥 밟은 것처럼 잔뜩 떼낀 거. 그 검은 때인데 떼요, 떼. 그거를 가게 온통 바닥에 다 했어요. 그래서 걔가 신발을 버렸어. 나한테 비닐봉지 달라고 해서 비닐봉지 줬더니 신발을 버리고 새 어떤 슬리퍼를 샀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럼 그 쓰레기를 나한테 주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근데 이 진상이 걔네들 개딸들 모임을 간 다음에 정리하는데 다 끝나 가게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여자 화장실에다 그걸 버린 거예요. 휴지통에. 아니, 남자 놈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것도 문제지. 왜? 나보다 나이 먹었으니까 걔는 또 한 60대 넘은 놈인 것 같은데, 이 개딸, 좌이파쇼, 발정미당 개딸, 남자 놈이 60대 죽을 테니까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리고 여자 화장실 휴통에 왜 그걸 버려? 그럼 나한테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게 그 검은 때를 내가 청소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매너가 있는 것까지 기대 안 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닥에 그 검은 때를 내가 청소를 다 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럼 걔는 그냥 진상이니까 걔는 그냥 특별한 놈이다. 예외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행이 다른 10명의 개딸, 좌익파쇼, 발정미당 개딸, 그 여자들이 다 대다수면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걔 대신에. 걔는 진상이니까. 일행들이 한마디도 안 해. 여자애들이 화장실에 들락날락했으면 그걸 알 거 아니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단체로 썩었다는 거지. 단체로 매너가 똥이라는 얘기야. 니놈들이 사람이냐? 요즘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매너가 얼마나 좋은데. 니네들이 후진국이야. 정치 후진국, 매너 후진국, 인간 쓰레기, 진상, 보이스피싱. 내가
가게 정리하느라고 1시간 걸렸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사과도 안 해. 남자놈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버리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일행도 한마디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다른 거의 90% 이상의 손님들은 그거보다 별거 아닌 것도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이 정신 쓰레기 같은 쥐명이 같은 놈아. 죄명이 같은 놈아. 문전비 같은 놈아. 위파쇼 죄국 같은 놈들아. 이 놈들이 사람이냐? 이 놈들이 사람이야?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시민, 대한민국 자유 시민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간 쓰레기들. 학을 뗐다 내가 진짜로. 오지마! 너 같은 놈들은 내가 정치 상관없이 다 환영하지만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는 매상 올려줘도 난 싫어. 너네들 때문에 내가 1시간 30분이면 청소했고 1시간 걸렸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번째로는 이제 다른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현관이과 나타샤나 인드라나 남들 휴가 할 때 이상하게 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인 때문에 이제 하루 나타샤 병간호를 했는데 병실에서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고관절이 도졌어요. 나타샤한테 큰일이 고관절이거든요. 그거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약간 안 좋아서 안 좋은 데다가 지금 나타샤 일감이 밀려가지고 9월달에 일본 TV에서 방영돼야 될 게 지금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감이 닥치면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무지개 요정 통통할 때 KBS 애니메이션으로 이건 그래도 한 달이야. 저는 쪽지 대본도 아니고 드라마 2주 앞에 방영돼야 되는데 다다음 주에 방영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말리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펑크가 났죠. 마감에 쫓기는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타샤가 그렇게 지금 회사 사장님이 더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환율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가 마감도 안 됐고 거기다가 핵심 멤버인 나타샤까지 만약에 고관절로 쓰러지면 제가 제일 제가 제일 걱정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나타샤 사장 사장하고 언니 누나 언니 동생하는 사이거든요. 하청회사 사장도 나타샤하고 50년간 같이 애니메이터 한 사이기 때문에 좀 좌불안석입니다. 뭐 저도 휴가철에 어디 놀러갈 엄두를 못 내요. 그렇지만 휴가철이니까 다들 다 무탈하게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받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방송했으면 원래대로 진이 빠져서 방송을 못했을 거예요. 그 진상 청소하는 거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내가 진짜로. 제 젊은 30년 전이 뭐 20년 전 그 정도 때면은 인드라가 멱살 잡고 경찰서 갔지. 너 같은 놈은 내가 하루 매상 망치더라도 진짜 20년 전엔 그랬거든. 제가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장사 망치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사람이 뭐 어디 비 와가지고 때 이렇게 묻은 거
그럴 수도 있다 쳐. 어? 했으면 그 사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매너가 없냐. 그래놓고 다 박정희 대통령 탓하고 니놈들 탓이야. 박정희 대통령 탓이 아니라 니놈들 탓이야. 니놈들 탓. 썩어 빠진 정신 좌이파쇼, 응? 일본 우이파쇼 흑룡에 세뇌된 똘마니, 응? 주사파, 응? 좌이파쇼 민주당 괴르파쇼 니놈들, 니놈들 탓에 이 나라가 개판인 거야. 왜 남의 탓을 해? 응?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데 니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 아니야? 이 나라가 이 꼴인 건 니놈들 탓이야. 왜 남의 탓하니? 네 인생 꼬라지가 니놈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매너 꽝이고 진상인 건 니놈들 자신의 탓이야. 왜 남의 탓해? 진상들 특징이잖아. 지가 진성 부리고 그거 다 남의 탓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니놈들이 진상이야. 너네들은 좌이파시오 발정미당 민주노는 진상이고 니놈들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92) 역설타임즈쇼 2024년 7월 28일 인월리 반정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CFR 538 카언니 럼프 세훈양 김길선 천명은 블랙스완 이문세 예람 쫑쫑거름 신문선 스토리K 손흥민 양민혁 국제유통자본론 자유자파 카언니 반격과 구글럼프 대응 8월 전망 예람 오세훈형 이문세형은 좋다. 틱톡 말대가리 대세 첨재 전명훈 신문선 손흥민 양민혁 김길선 1973년 빌리그레암 블랙스완. 우선 이게 자유우파 포린 어피어즈 입장 분명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워싱턴을 키우를 포기한 대신 승리란 도구로 제공해야 된다.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중요한 건 뭐죠? 럼프 얘기는 있는데 사퇴한 이든영 얘기는 있는데 우리 포린 어페어즈는 자유파 포린 어페어즈는 우리 카우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CFR은 이제 일요일날 마두로 선거를 중심으로 하고 파리올림픽 정치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CFR에서 마두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든영의 외교적 업적 뭔가를 세워야 될과 동시에 카언니에 대한 어떤 뭔가 간접적 지원 이런 게 나름대로 베네수엘라 선거에 좀 달려있다. 만약에 마두로가 기적처럼 물러난다면 부정선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것은 이든영의 업적이고 카언니의 지지율의 보탬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전히 마두로가 승리한다면 그거는 럼프에 극우 럼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일요일날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유좌파 폴리시에서는 당연히 카언니 해리스의 독트린, 이게 오늘자 헤드라인이다. 자유우파 포린 어페어스, 자유좌파 포린 폴리시, 그 다음에 CFR 입장이 다들 딱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문들 소개했고, 그 다음 뭐 BI 예람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투애니원이 다시 결합한다고 하는데, 투애니원 인드라 팬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은 그 YG가 걸그룹 공화국을 세웠네요. 하이브가 보이그룹 공화국을 세웠다면 YG는 걸그룹 공화국을 세웠네요. 그래서 투애니원 마치 이런 것은 1970년대 브리티시 락 올드 멤버들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은 몸매가 예전 그대로인데 둘은 뚱뚱해졌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YG가 3% 올랐죠. 주가가. 내년에 이제 블랙핑크도 하고, 베이비몬스터.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블리그램의 1973년, 하필이면 또 1973년이에요. 이들아 굉장히 중시하는 해죠. 1973년. 그 K-팝 원동력은 뭐 원조는 뭐 이문세형, 그 다음에 그 나훈아형, 그 다음에 우리 윤복희 언니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유승준, 이런 게 K-팝 원조고, 원동력은 수준 높은 팬덤이죠. 팬들은, 특히 한국 팬들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쯤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편이에요. 완벽주의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K-팝 팬들, 특히 한국 K-팝 팬들의 그런 요구 수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K-팝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K-팝 운동력은 수준 높은 팬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K-팝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계도 마찬가지야. 세계 축구계 현실도 그래요. 점점 더 축구 팬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축구 경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K리그가 좀 요즘 내가 간가다고 K리그 보는데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인드라 20년 전 K리그하고 요즘 보면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볼 때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외 해축을 보다 보니까 눈에 안 차는 거야. 딱 순차이가 좀 나니까 딱 봐도 알거든요. 좀 오래 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맡겨두냐, 메꿔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시 말해서 K-팝을 보다가 보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K-팝 말고 뭐 J-팝이니 무슨 뭐 인도팝이니 유럽팝이나 뭐 이런 게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K-팝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걸 다들 느끼거든요.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오죽하면 유럽비전 컨테스트에서도 K-팝을 흉내내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세영 인기가 하루에 진짜 한 번씩 이문세 팬입니까? 이 소리 듣고 문세영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2달 내내 문세영 노래만 듣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리고 카페 이름을, 가게 이름을 말대가리 카페로 바꿀까?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단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는 손님 테이블 수는 똑같아요.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테이블 수에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난 것은 문세영 덕분이죠. 왜냐면 오신 손님들이
예, 뭐 한두 시간이면 먹고 나갈 건데 문세영 노래를 콘서트 마냥 듣다 보니 카쿠터님 어서 오세요. 듣다 보니까 예, 한두 시간 있을 걸 서너 시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들어오는 손님도 있는데 나간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어도 어쨌든 오래 있다 보니까 예, 매출은 는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문세영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세영 좋아합니다. 말대가리 말대가리 하니까 예,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카언니도 약간 예, 말대가리 스타일 이고 경원 언니도 말대가리 스타일인가? 그리고 세훈 형도 따지고 보면 그 길쭉한, 그래서 길쭉하다고 다 말대가리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리고 이 말대가리 스타일이 의외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축구 선수들이 이 말대가리가 많아요. 말이 잘 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얼굴도 그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손흥민은 말대가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되게 대체적으로 예, 축구 선수들은 예, 얼굴형이 다 길쭉해요. 예, 보면 예, 말대가리 스타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발가락이 닮았네. 이걸 다 따지네요. 붉은 머리 클럽처럼. 붉은 머리 하면 이제 켈트족 특징이죠. 켈트족이라고 다 붉은 머리는 아니고요. 아일랜드나 웨일즈, 프랑스 쪽 이런 사람들이 붉은 머리가 많죠. 또 이거 뭐 고쳐야겠네. 뭐 인드라의 변들이고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인드라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광고 없는 유튜브 그러는데 이제 광고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광고를 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광고를 싫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문제가 돼요. 이걸. 예, 그래서 아마 광고 없음으로 했을 텐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으면 문세영 저작료로 나갈 것 같아요. 이 생각에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분한테 가는 돈은 없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구는 ጭ꽁 일본,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등 세계 상당수 지역에서 이전보다 많은 폭풍과 내리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 극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는 청계천이죠. 아니 이게 어디지 여기가? 네. 서울에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말했죠, 이제 아열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매년 이제 이거는 일상이 될 겁니다. 당분간은 늪지대, 중국 삼국지대처럼 장강 이하는 계속 이런 홍수나 여러가지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틱톡. 그러니까 뭐, 전 틱톡 같은, 뭐 저는 반중 파시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일 파시즘을 반중 파시즘,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
반중 파시즘에 비판적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리 테무 틱톡을 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전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틱톡의 어떤 이러한 경영이나 이런 걸 평가 절하하지 않습니다. 높이 평가해요. 틱톡의 어떤 문제점, 정보 보호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크지만 틱톡인들아 생각에 중국이 해낸 이런 IT 업계에서 중국이 글로벌한 어떠한 업적을 쌓은 유일한 세계적인 상품이 틱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리바바나 그건 매출이나 이런 건들 다 좋지만 그건 따라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는 이런 틱톡의 방식은 어쨌든 중국에서 최초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평가해야 된다. 틱톡은 뭐 테무나 알리도 이나라 높이 평가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방식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평가를 했지만 그건 최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틱톡은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적인 방식에서 틱톡이 세계 IT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건 평가해야 되고 대신 동시에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생활 보호 문제에서 그런 것도 비판이 당연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글 럼프가 주커버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주커버그의 어떠한 경쟁자가 틱톡이라고 틱톡을 옹호하는 반중이라면서 구글 럼프는 그래서 틱톡을 또 왜 옹호해? 어쨌든 10대 20대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얘기했듯이 구글 럼프의 어떤 공약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지금 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게 럼프의 일관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른 걸 어떻게 할게? 그걸 뭘로 해석해? 기분대로 하는데, 내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거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쓰자. 전 왜 국산은 조금 옹호해야 한다는 소비자주의 관점 인도는 여태까지 반대해왔죠. 중국산이라도 좋다면 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애국이고 오히려 무슨 후쿠시마니 뭐니면서 일제 반대, 일산 반대, 중국산 반대 이런 건 파시스트들이에요. 파시스트. 제가 볼 때 파시스트 입장이에요. 무슨 불매운동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좀 파시스트 사고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제 전제하고 있는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어설픈 좌익 파쇼 애국주의, 민족주의, 계급주의를 반대합니다. 좌익 파쇼 반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상, 보이스피싱, 후쿠시마 사태와 틱톡 사태. 님들은 과연 좌익 파쇼 찌라시 보이스피싱에서 얼마나 해방되어 있습니까? 하고 틈만 나면 반중 파시즘 주장하는 구글 럼프는 과연 틱톡에서 자유롭습니까? 저는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을 반대합니다. 반중 파시즘도 반대해요. 좌우익 파쇼를 반대하고 우익 파쇼 일본 흑룡의 똘마니 좌익 괴뢰 파쇼 반쪽 정과 좌익 파쇼 반쪽 미당을 반대합니다. 문전비를 반대하고 좌익 파쇼 문전비를 문전비와 지명이를 반대하고 우익 파쇼 제국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양민혁 여기 강원도 이렇게 손흥민, 황희찬 이에서 강원도 출신 양민혁 얘가 18살이에요. 토트넘 요번에 유로에서 스페인 친구 야말이 떴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망할 걸로 봐요. 당장 토트넘 주전
될지는 알 수 없고, 예. 어쨌든 토트넘은 윙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스 감독이 인터뷰야 역시 헬라인답다. 헬라인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20여 년 전 배낭여행 우려먹고 있죠. 20년 내내. 그리스 영어 교사 친구하고 인드라 얘기. 그리스 영어 교사가 인드라더러 한국 사람은 중국어 쓰냐 일본어 쓰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은 그리스인들은 이태리였습니까? 터키였습니까? 제가 그리스와 터키, 이태리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스인들이 정치적이에요 원래. 포스 감독은 헬라인답게 철학적이면서 철학적인 인들이 그러하듯 정치적인 편이죠. 포스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었으면 정치인이 돼도 좋았을 사람이고요. 이제 인터뷰 실력은 충분하게 확인하였으니까 인드라 글로벌 토트넘 팬으로서 올해 성적을 냉정하게 기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드라는 성적이야 강등만 면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요.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냉정해질 겁니다.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저는 포스 감독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허니문은 작년으로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손흥민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스포츠 문화. 이게 그래서 인드라 축구 팬이 됐죠. 한국도 다저스 오탄인가 방문 때인가 이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만 인드라가 야구 팬이 아니다 보니까 오탄이가 야구계에서 어떤 위치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새로운 세대는 이렇듯 반파시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일본 우에파쇼 혁명의 똘마니인 좌익 괴뢰파쇼 반축정원과 역시 똘마니인 좌익파쇼 반축민당이 틈만 나면 반파시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쪽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좌익파쇼 반쪽민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주커버그 그리고 또 여행을 또 쭉 다니셨네요. 즐겁게 여행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렇죠. 로마 같은 때는 관광지 미어 터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독일만은 예외적이었어요. 독일은 막 그때 20년 전에는 막 동독하고 서독에 통합 작업 중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뭔가 정치된 느낌을 많이 느꼈었는데 독일만은 예외적이었다.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하면서 굉장히 마치 제3세계의 막 한국과 같은 어떤 역동성을 느꼈어요. 유일하게 서유럽 국가 중에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곱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일본도 곱게 늙어가자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주커버가 그런 걸 이제 인용해서 유럽도 그래야 된다.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지금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제국, 이런 대영 제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식민지들이 사실상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는데 왜 버티고 있냐? 그게 큰 문제죠.
마치 러시아가 계속 시베리아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식민지를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시베리아 공화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정세가 영국 제국이 영국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프랑스 제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시베리아 식민지를 내놓고 싶겠습니까? 못 내놓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신문선이야, 신문선 교수야, 아주 뭐 이론가죠.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입니다. 신문선 지지합니다. 문선영. 이렇게 축구계 선배들이 이렇게 문선영처럼 나서줘야죠. 차비리 넌 뭐하냐? 얘들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정환 얘들아 정환이 좋아하잖아. 고대 출신도 아닌데 누구 눈치 보는 거니? 은빙신 해설 눈치 보는 거야? 차비리에 대해서는 얘들아가 똑방도 안 하잖아. 이젠 축구계 원로들이 나설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이 사태에서 계속 침묵하면 당신들 축구계 원로라는 소리는 자격을 다 박탈당해. 축구배 후배들이 지성이 형, 영표 형은 원조라고 여기고, 박지성하고 이영표 위로는 인정 안 할 거야 앞으로. 한국 축구계는 박지성 이전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후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배로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태 계속 방관하면 몽규, 홍민보 이 사태 방관하면 당신의 축구 선배로서 원로 대접 못 받아. 당신들 생각해서 들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원로라고 할 거 다 먹어놓고 이럴 때 입 뻥끗 닫으면 이놈들이 비리 저지른 놈들 라는 것을 다 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뒷돈 먹고 입 닥치고 있는 거 아니냐. 홍익무처럼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소리 듣겠지. 얘들 권력이 적폐가 얼마까지 오래 갈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니네들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놈들, 이 기득권을 이번에 어디까지 뿌리 뽑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몽규나가, 홍민보, 이제 삼국지 여포저 문피아 대형물이 했는데 지금 문피아도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막 인더라도 문피아 독자 오랜 독자인데 이게 보면 문피아 운영진들이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인정해. 그러니까 지네들이 좀 밀리고 있는 애는 조회수 좀 올려주고 그건 또 어느 정도 관행이죠. 그리고 좀 자신들이 밀고 있는 출판사는 매니저 통해서 댓글 홍보니 이런 추천 홍보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건데 좀 실력 있는 애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런 희망을 갖고 내년에도 공모전을 좀 신인들이 참가하고 그럼 작품 순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인드라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어차피 인드라가 20-30년 전에 시인 수업 같은 거 해보고 했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연세대학교 회장도 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번 대상은 좀 인드라 보기에는
뭐 이 친구가 문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소재가 신선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뭐 표현력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가 어렵고 도대체 얘를 왜 뽑았지? 예, 죄송합니다. 예. 어지간하면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도대체 얘가 왜 대상이야? 예. 그러면 다 이번 해 연도에 공모전 출판한 작품들이 다 수준이 떨어져서 대상 받았다. 그러면 또 이해하는데 과연 얘 말고 다른 작품이 얘보다 형편없는 작품 다 형편이 없었나? 네, 그런 의문을 들겠습니다. 뭔가 어떤가 고중에 더 철저한 것도 아니고, 네, 표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재도 신선한 것도 아니고, 뭐 문체도 뭐 그렇고, 심지어 양산물, 뭔가 되게 독특함이 없으니까 너무 진부한 거예요. 양산물 아닌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문피아 내부 마피아가 있는, 그러니까 한 50년, 인드라 50년 됐어요. 무협물 독자고 한국 최초 현대 판타지물 작가이며, 인드라 혼자만의 생각이죠.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였던 인드라가 늘 궁금했던 것이 문피아 내부 마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무협계에서 출발한 문피아 내부 관계자들과 원오프 출판 관계자들 속닥속닥 마피아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드라가 관행이니까 인정하는데 이번엔 좀 지나친 거 아니었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니키 마술계도 얼굴 천재가 대세냐. 그래서 게스베스에서 이런 걸 또 만들었네요. 매직스타. 그 탈북인도 얼굴이 대세인가. 우리 아가씨.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김기석 누님 최신 방송 보셨는지요? 일단 내용을 따라서 흰설수설하다 장황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하는 능력 하나는 끝내주는군요. 뭐 그렇죠. 말이 필요 없습니까? 나 우리 김기석 누님 우선 강조했죠.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고, 근데 중요한 것 따서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김기석 누님에 대해서는. 근데 인드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김기석 누님도 딱 보면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 한미모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할머니 얼굴이 우리 누님, 김기석 누님 저 나이 얼굴을 무슨 뭐 요즘 AI 뭐 그거 있잖아요. 50년 전으로 만약에 돌리면 딱 저 얼굴이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미녀 소리 들었다. 얼굴 천재가 대세다. 얼굴 천재 길선 누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쫑쫑거름, 아주 훌륭한 루포. 얘들아, 보기에 여행자 유튜버 중에 이 쫑쫑거름만큼 이 어떤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를 잘 설명한 사람 유튜버는 이 쫑쫑거름이 원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현재까지 인드라 볼 때 여행 유튜버 중에서는 쫑쫑거름이 원탑이다. 그거는 노스코리아 밀리터리 쇼에서 탈북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했죠. 만약에 괴뢰파쇼 반쪽 정원이 그 이주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모든 사람이 떠날 것입니다. 너무나 와닿는 댓글이었다. 사실 그 한국 유튜버의 댓글들 보면요, 괴뢰파쇼 반쪽 정원, 그 다음에 증권 스파이 댓글,
좌익파쇼 민주당 그 애들의 수준 떨어지는 댓글들을 싹 제거하면 이 유사해요. 세계 유튜브 댓글들이랑. 예. 그래서 인드라가 어지간해서 한국 유튜브 채널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들을 확인하면 정상적인 댓글이 아니라 예, 굉장히 정치적이고 한편으로 편향되어 있는 좌우의 파쇼를 강조하는 그런 댓글들을 다는 놈들이 꼭 있어요. 진상이죠. 보이스피싱이고 좌우 파쇼고 특히 좌우 파쇼 반쪽이다. 좌우 괴뢰 파쇼 반쪽정 중공 스파이 이런 애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댓글만 봐도 그 수준 알 수 있어요. 진상 파시스트.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